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다들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구독자님들 소중한 슈퍼챗 후원과 함께 구독자 1만 명 달성 축하도 감사드립니다. 이거 3개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조심 잃지 않고 또 좋은 분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전 브리핑에서 일본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자선도 변화가 있을 텐데 차트상으로는 상방으로 보인다. 조정을 받더라도 살짝 받고 다시 위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큰 하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횡보 또는 상승을 봤었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봉입니다. 이때 일본은행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살짝 내리는 듯 했으나 다시 올랐다가 이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 조정을 받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횡보 장세였다고 생각을 하며 저항받을 부분에서 저항받았고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 라인을 제가 21,800을 잡아 나섰는데 21,850에서 21,800으로 조금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지금 크게 보시면요. 엔비디아, 속스, USD 뿐만이 아니라 제가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을 이어온 박스권의 상단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은 이 박스권이 상단부인 동시에 약간의 리테스트 자리 근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지간히 강한 장이 아닌 이상은 원웨이로 이렇게 쭉 가는 상승보다는 여기서 이 상단부의 매물대를 녹여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여기서부터 차트가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과열을 시키고 가는 것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지표를 켜본다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쌓였던 과매수가 조금씩 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일봉으로 본다면 어떤 하락을 암시하는 다이버전스라던가 그런 것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봉의 모양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살짝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준 모습이고 RSI에서도 걸렸죠. 그리고 이 양봉을 무난하게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22,100이라는 저항 부분을 넘게 된다면 이제는 주봉의 단위로 여기 주봉 볼린저 밴드의 상단부를 만나러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대략 한 22,300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기에는 이게 어제 하락한 게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가 21,800 위에서는 노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21,800을 깨게 된다면 21,400까지는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 21,800 부분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 고가 22,100을 돌파를 한 다음에 신고가를 보러 갈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TQQQ를 본다면 TQQQ 또한 이 84 정도 위에서는 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86 위에 주가가 있는 거고요. 그냥 저항받고 뚝 내려왔다. 그냥 횡보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별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나스닥 선물이든 TQ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요 저항 근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신중히 하는 게 좋으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속스를 보겠습니다. 제가 속스에서는요. 저번 브리핑이 큰 상승이나 하락보다는 초록 매물대 근처 횡보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30살 하방이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2시간 봉으로 쪼개서 본다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근처에서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소폭 하락은 있었죠. 그래서 33을 깨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30일 위에서만 주가가 놀면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보다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이 근처에서 속설 또한 매수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어차피 매물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박스권 상단 근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큰 박스권
큰 박스권이 중단 부위이자 작은 박스권이 상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번에 뚫는 게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 횡보를 해주다가 매물대를 충분히 녹이고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을 전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사실 33을 지켜주면서 가면 좋은데 여기 뚫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31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30일 지키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와서 이런 횡보를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는 굉장히 조심하자.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박스권 상단부라고 해서 굳이 숏을 도전할 것인가? 그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속쓰리 경우나 뭐 USD, 엔비디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눌림에 롱을 도전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기 또는 이 박스권 하단부를 이제 제가 막 보고 있는 구간으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잘 넘어주는지 보면 되고 USD, 엔비디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USD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 매물대를 지켜주었죠. 이 저번이랑 작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박스권 상단부에서 그냥 잘 지킬 부분 지키면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쪽술과 뷰가 같으며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4시간 봉의 상단부로 저항을 살짝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냥 148에서 이 149로 이동시켰습니다. 뭐 거의 별 차이가 없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초록색 매물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킬 부분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137 위에서는 주가가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하방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 이 박스권의 하단부인 129 정도까지는 또 열어야 됩니다. 저는 이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 다, 반도체주 셋 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뭐 다소 재미가 없는 움직임이긴 한데요. 그냥 차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이랑 작도 변화는 없고요. 지금 테슬라는 무엇인가? 어떤 구간인가? 네, 테슬라는 아무것도 아닌 구간입니다. 그냥 횡보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테슬라 포지션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 테슬라의 스윙을 한번 도전해보기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테슬라의 큰 상승도 하락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는 크게 보면 박스권입니다. 지금 무엇인가요? 직관적으로 보면 박스권 중하단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탑라인은 정확하게 맞고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2차, 그리고 여기를 이 최종 스탑 로스로 한 다음에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보고 목표가 TP를 이 근방으로 설정한다면 꽤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손익비가 2.3대 1 정도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작도 변화가 없습니다. 판구를 제가 요즘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판구는 뒤에 정립은 없고요. 그냥 잠깐 보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이것을 작도를 해 놓았던 구간입니다. 그랬는데 보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항 맞을 부분에서 저항 맞고 지킬 부분은 지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구는 저도 지금 조금 들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이 상단이기 때문에 저항을 좀 맞았습니다. 근데 판구는 보시면 RSI 상에서 이런 식으로 주가의 고점은 그대로인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내려가는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죠. 판구의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막아주다가 나스닥이 상승할 때 판구 또한 위로 가는 그런 것을 좀 바라고 있고 판구는 여기 있죠. 610에서 620 이 부근만 지켜준다면 무난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현금이 있는 거는 판구 요쯤에서 좀 매수를 대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거든요. 그런 곳을 제가 이제 스탑로스를 체크를 해놓는데
만약에 610 정도를 하방 이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판구이 이렇게 이어온 단기 추세가 약간의 하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밑부분까지는 또 열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이거 주목하는 종목 공개합니다. 이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급락이 나와서 제가 차트를 한번 뜯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저는요, 애플이 조심스럽게 219.4 요 정도가 단기적인 저점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애플 자리가 여기 또는 여기와 겹쳐 보여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4시간 봉의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강하게 내려오던 추세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면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거래량이 요 윗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애플의 이 급락으로 인한 매물을 여기서 누군가가 좀 받아먹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하던 주가를 강하게 볼린저 밴드 안으로 끌어올리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플이 추세 자체는 지금 하방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일봉의 22평 동안 쭉 하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비중 베팅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단기 스윙 정도를 도전해 볼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을 보는 기준은요, 전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219.4 이 단기적인 저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주가가 여기서 뭐 조정을 받더라도요, 반드시 이 위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 만약에 230에서 225를 상방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애플의 추세가 단기적으로 상방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 주가를 움직이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스윙을 노려보기에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방으로는 이만큼인데 하방으로는 이만큼이니까요. 그리고 보시면 보통 추세행보인데 추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요 밑에서부터 밑까지만 해도 한 3%, 4% 되죠. AAPL 2배, AAPU인가요? 2배 레버리지가 이걸로 하면 거의 8, 9%니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본다면 단기 저점이 나올 가능성,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은요, 이거 다이버전스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과장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있으며 일봉상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강하게 꼬리 말면서 들어온 모양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단기적인 저항으로는 230에서 225가 있으며 스탑라인으로는 220, 그냥 220이라고 할게 220입니다. 220 위에서 주가가 움직여야 된다. 네, 오늘의 요약입니다. 나스닥 선물, 큰 상승도 하락도 없었다. 나스닥이 왜 금요일날 하락했는가? 저항 근처니까. 그냥 거대한 박수권의 저항 근처니까 하락한 거고요. 사실 큰 이상 없어 보입니다. 이 근처에서 잘 횡보하다가 위로 가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적어도 21,800 위에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깨게 된다면, 저거 여기 21,800인데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된다면 단기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다시 뜯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TQQQ도 뭐 거의 차트 변화가 없다. 80이 위에서 움직이는 게 좋다.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장 자체가 주요 저항 근처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했던 단일 종목 몇 개를 빼고는 매수는 신중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속슬. 역시 몇 개월을 이어온 박스권이라서 돌파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그냥 크게 빠지지 않고 박스 상단에서 횡보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비록 33을 깼긴 한데요. 그래서 30일 위에서 움직인다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33 하방이 달려서 조심히 하긴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매수할 구간 아니라고 보며 저항 근처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영역입니다. 저항 잘 넘어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SD나 엔비디아도 전부 다 속술과 뷰가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부분을 이제 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는요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네,
네, 다만 지금은 횡보 박스권 하단부 근처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한 스윙 도전해 볼 수 있다 생각한다.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플입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이미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고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220을 스탑로스 라인으로 잡겠으며 애플과 테슬라 두 개가 단기적 스윙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저점을 깨게 된다면 차트 다시 봐야 됩니다. 만약에 230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단기 추세 또한 상방으로 돌린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